안녕하십니까. 행정구제사무소장입니다. 오늘은 약속대로 2022년 국가유공자 대부 지원에 대해서 대부 지원 계획입니다. 2022년도 주거 안정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서 어, 대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지금 2022년 새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국가유공자 대부 지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물론 하단에도 기재가 되어 있겠지만 하단에는 원래 표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표가 들어가지 못하고 표가 없어지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질서정연하게 게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제 블로그에다 이미 제가 게재를 해놨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지금 화면 상단, 화면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kook030 골뱅이 네이버.com 이게 제 블로그 주소입니다. 블로그에 들어가면 제가 오늘 방송한 내용이 상세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친절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시면 질문하실 필요도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방송에 앞서서 저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특히 알람 설정은 여러분께 제가 방송하는 내용이 미리서 예고가 됩니다. 그래서 한 줄 정도 잠시 한 2, 3초 동안 띄우는 그런 예고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제 방송을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께 크게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필요하시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2022년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부 지원 방침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립니다. 목적은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 연이율은 1.4%, 그러니까 적게는 1.4%에서 2.4%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4%가 80% 이상이고요. 2.4%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 2.4%까지만 하게 이렇게 연이율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대부 대상 등 이제 모든 대부 대상에 대한 모든 상세한 설명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별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필요한 사항만 제가 지금 그 대부 지원 별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이라는 목표로 여러분께 2020년도 국가유공자 대부 지원 계획이 확정되어서 국가보훈처에서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직접 대부 및 위탁 대부를 통해서 보훈 가족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자영 사업 지원을 통하여 생활 향상 계획이 마련을 주는 데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2차 보전을 부담하는 보훈기금 여건을 감안하여 총 대부 규모를 적정하게 설정하고,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대부 조건을 조정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세부 추진 계획을 보겠습니다. 대부 한도 및 상환 조건을 살펴보면 대부 구분에는 주택 대부와 자영 사업 대부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주택 대부는 아파트 분양, 그리고 주택 구입, 신축이나 아니면 주택 임차, 주택 개량, 이렇게 네 가지로 대분류가 되겠습니다. 전부 다 여기는 연이율이 1.4%입니다. 자, 그럼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되면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을 1.4% 이율로 대부를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 구입, 신축 시는
여기도 역시 4천에서 8천만 원 사이인데 1.4%로 연이율 연이율입니다. 연이율 1.4%로 그리고 20년 균등 상환입니다. 그러니까 1.4%로 20년 균등 상환은 정말 이건 뭐 파격적인 거죠. 20년 동안 정말 얼마 내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일단은 그 아파트 분양이나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20년 균등 상환이다. 그런데 연이율은 1.4%다. 이거는 진짜 받기만 하면 여러분께 큰 유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택 임차 2천만 원에서 5,200만 원까지인데요. 여기도 역시 1.4%인데 여기는 주택 임차할 때는 7년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7년 균등 분할 상환. 그다음에 주택 개량에는 여기는 조금 그 이율이 비쌉니다. 2.4%인데요. 7년 균등 상환으로 되어 있고요. 상환 기간이. 그리고 자영 사업에는 농토 구입, 그러니까 이제 지방으로 이제 그 내려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귀향.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는 큰 돈이 많이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3천만 원 정도를 대부를 해주는데 연이율은 1.4%입니다. 아까 위와 같고요. 여기 3년 거치 10년 균등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창업이나 사업 자금으로 할 때는 뭐 사업 자금씩은 너무 적습니다. 2천만 원인데요. 2.4%인데 7년 균등 분할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생활 안정 자금이 마지막으로 있는데요. 300에서 1,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1.4%, 3년 균등 5년, 그러니까 3년 균등 이렇게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양이 많아서 놓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블로그에 하단에도 물론 있지만 블로그에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좀 게재가 좀 약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를 넣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설명한 부분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표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블로그에는 표까지 들어가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부 대상자를 간략하게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 받아야 되는 건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입니다. 두 번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 그 다음에 세 번째, 5.18 민주유공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고요. 그 다음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대부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것은 고엽제 쪽이 아마 참전용사 쪽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처에 각자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대부 지원 제외 요건은 일단은 제외 요건은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전체 소유자금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만 대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산정 시 대부금 수령자가 다를 경우도 이게 제약 지원 요건에서 좀 참고 사항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무주택 확인 대상자도 이제 지원 요건은 되겠습니다. 주택 대부, 그러니까 대부 신청자와 대부금 수령자가 다를 경우는 별지 6호를 참고해서 징구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주택 또는 농지, 또 위탁 대부 이렇게 등등 계속 나오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별지를 활용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주택 대부 지원에 대한 제외 요건입니다. 제외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당해년도 각종 대부 지원 또는 지원 예정인 경우 이런 분들은 당해년도 각종 대부 지원 또는 지원 예정인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겠죠. 그 다음에 대부 신청일 현재 주택 또는 생업 대부 2건 이상을
상환 중인 사람은 또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몇 건이고 계속 제한 없이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2회까지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환 기간 연장 중인 사람도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은행, 나라사랑 대출 후 체납 등의 사유가 있는 사람도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다음 위탁은행, 나라사랑 시 보증 담보 제공 후에 체납의 사유로 양수의 그 채무의 상환, 그러니까 체납돼서 지금 상환 중인 사람은 안 됩니다. 제외됩니다. 그리고 재외국민등록법 적용 대상자도 안 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단 국내 체류 기간 중 생활안정대부 지원은 가능하나 일단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해서 적용 대상자는 국내 체류 기간 중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재산의 매매 계약 행위가 형식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부금을 지급 불가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또 문중 재산 관리인과 문중 재산의 매매 입증이 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객관적인 매매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또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설명은 자세한 설명 안 드려도 제가 읽은 내용만 봐도 여러분은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내용을 아래 상세 설명에서 제 블로그 주소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정말 제가 지금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거기를 더 궁금하시면 여기를 지금 강의가 부족하고 또 아래 하단도 내용이 좀 부실하다,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면 보험처 전화하기 전에 제 블로그를 들어가서 보시면은 다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그래도 이제 더 구체적인 사항은 알아야 되겠다 하면 일단 보험처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화를 하시면 이 담당 전화를 몰라도 됩니다. 일단 전화를 들어가면 1577-0606 들어가면 이제 안내 전화를 합니다. 안내장이 전화를 받으면 내가 이러이런 사유로 좀 알아보고 싶다 하면 바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1577-0606입니다. 보훈처. 자, 이것을 활용하시고요. 여러분께서 2022년도 국가유공자 대부 지원의 그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항은 대부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놓쳐서 이 좋은 기회를 또 알지 못하고 지나가면 그런 안타까움이 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께 지금 현재 코로나 등 영업 부진으로 몹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는 예외 직종을 빼놓고는 거의 다 힘들고 정말 한숨 소리가 나는 정도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국가유공자 대부 지원을 이렇게 확대 방안을 여러분께 발표한 것은 우리 국가유공자 여러분께 상당히 예우 차원에서 해준다고 생각하고 고마운 생각 갖고 꼭 필요하신 분은 이것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든지 내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신청을 하면 내가 혜택을 보는 것이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국가유공자를 신청할 때도 내가 이렇게 많이 군생활하다 다쳤는데 가만히 있어도 해주겠지 라고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내가 아무리 많이 희생을 했고 많이 고생을 했어도 미안하지만 적극적으로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 안 하면 혜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선진국은 신청하지 않아도 챙겨서 주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신청자에게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반신불수가 되어 있는데도 신청을 할 줄 몰라서, 아니면 소식을 듣지 못해서 국가용자를 신청하지 않아 갖고 정말 거의 사망 직전까지 모르고 지나다가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 신청한 날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혜택 받는 거는 뭐 1, 2년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군 생활 하다가 자기가 그 상의를 입으면 6개월, 제대 6개월 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럼 제대 6개월 전부터 신청하게 되면 제대하고 나서 6개월 내지 1년 정도 걸리니까 바로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을 자기 평생을 수혜 혜택을 보면서 또 자기 배우자에게까지 이게 연계가 되는 이런 참,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은 뭐든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충 무슨 수혜를 주는 그런 내용들은 다 신청을 해야만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국가에서 알아서 조사해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그 점은 꼭 기억하시고 신청을 해야 준다는 거. 어린 아이도 배가 고프면 울어야 돼요. 그래야 엄마가 젖을 주죠. 울지 않으면, 배가 고픈데도 울지 않으면 배고프지 않나 보다 생각하고 주지 않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까지는,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신청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한 가지만 여러분께 이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제가 블로그를 이제 한 몇 년 동안 쉬다가 거기에 지금 블로그에 제가 한 2천여 개의 사례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1월 1일부터 블로그를 재개했습니다. 블로그에 들어가면 각종 행정 구제 사건들이 한 2천여 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내용들을 행정청에서 처분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한 내용은 모두 다 저는 제가 그거를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행정 전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혹시 국가용자를 아니더라도 이 방송을 접하신 분이 어떤 행정을 좀 본인이 생각할 때 아무래도 이건 좀 억울하다, 뭐 구청이나 행정청에서 처분한 게 억울하다라고 생각되면 그거를 저에게 상담을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또 여러분 안내해 드렸는데도 부족해서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 그 사건을 제가 유인받아서 제가 처리도 해드립니다. 자, 구독자는 무료 회원이죠. 자, 무료 회원인 경우는 무료 상담과,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진행을 맡았을 때 실비로 여러분께 진행을 해드린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이만 방송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씨가 고르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요즘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제 2020년도 출발했으니까 정말 화이팅 하면서 긍정의 힘, 항상 부정적인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긍정의 힘 갖고 제가 저의 좌우명은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가 뭡니까? 자리를 바꿔 앉아서 생각해 보는 거죠. 저는 항상 행정을 처리를 해드릴 때 역지사지라는 그 제 좌우명을 늘 머릿속에 담아놓고 할 때마다 새록새록 생각하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자리를 바꿔서 앉지 않고는 상대방이 얼마나 어디가 불편한 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역지사지라는 좌우명을 걸고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이런 행정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좀 불필요한 얘기를 했죠. 앞으로는 이런 얘기는 좀 줄이고 알찬 내용만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